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니 지난 새벽부터 더욱 높게 상승을 하며 참 오랜만에 기분 좋은 주말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오랜만에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단기 분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곧 큰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는 하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방향성 판단 이르지만 곧 큰 움직임 생길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딩 툴 업체 디센트레이더의 경우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아직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최근 지속된 비트코인의 횡보가 곧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주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변동성 확대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디센트레이더 측은 단기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계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아직 존재한다. 방향성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곧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무엇인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어제는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암호화폐 시장이 리셋이 되었으며 2020년 10월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을 시작으로 크나큰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를 뒷받침해줄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센티멘트에서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8년 12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유통량 중에 거래소 보유량의 비중은 1.6%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낮아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도 압력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는 슬슬 상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뒤 2025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도달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10만 달러, 30만, 50만 달러 모두 다 의견이 다를 것인데요. 이제 3년 뒤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또 한 번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더 지난 시점이죠. 이에 대해서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 헤드가 본인의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를 예상하고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CEO 2025년 비트코인 가격 40만 달러 돌파를 예측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탈 CEO 댄 모어 헤드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5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하여 4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향후 5에서 10년 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거의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힘입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5년 4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이더리움, 솔라나의 경우는 앞으로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며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투자자의 숫자만큼 있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길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현재가 비교도 할 수 없이 달라지고 있으며 2021년과 2020년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관계자분들과 연락을 해보면 그분들 또한 거의 대부분 저와 생각이 동일하신데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완연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잘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암호화폐를 지켜만 보던 엄청난 규모의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본격적인 투자 러시가 시작이 되게 될 텐데 현재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금융사 등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작은 부분일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은 기관들의 비중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인 규제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이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지는 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정해지게 된다면 이는 곧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현재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 이 소송 또한 명확성이 정해지지 않아 이루어진 소송이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완연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또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얼마 전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실명 계좌를 트기 위한 물밑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죠. 윤호영 대표에게 이를 직접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공개가 되었는데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였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대표 코인 성장하면 뱅킹과 연결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경우는 가상자산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코인이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삶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빠른 속도로 뱅킹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코인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미 2030 세대는 가상자산 경험이 있고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분도 많다. 그분들에겐 가상자산이 삶이 되었다며 카카오뱅크는 삶을 뱅킹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현재는 라이선스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코인 시장 진출의 선을 그으면서도 코인 시장 성장세에 따라 향후에 진출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현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글로벌적인 발걸음들과 맞추어 나가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카카오뱅크 대표가 이야기를 한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뱅킹과 연결한다는 것이 이번 연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과연 이번 연도 카카오뱅크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사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한 담당자를 뽑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리플사의 경우는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카본 마켓 디렉터, 즉 탄소 시장 담당 이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탄소 시장 담당 이사의 경우는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팀 소속으로 향후 리플X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리플사의 경우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는 말을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직원 숫자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리플사는 사업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거부터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물론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에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 분들은 아마도 10달러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자 SEC가 아주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이게 현재 이제 빵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는 있겠는데요. 되도 않게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작년이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디앱 또한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에 있습니다. 리플사 또한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인데요. 리플은 이제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XRP 송금을 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SEC의 소송 전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A를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 소송이 제기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A를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들과의 이제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계륵이 모두 섞인 코인 XRP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요. 가격이 전 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으며 이는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듯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 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끝이 나게 될지 장기적인 성장의 시작점이 될지 그 누구도 현재는 알 수는 없겠으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자산군 중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내재 가치는 곧 변동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